오늘 제가 드릴 설교 말씀은 불지에 닻을 올리고입니다. 아이돌 그룹 중에 에이티즈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8인조 남성 댄스 그룹입니다. 2018년에 데뷔했고요. 아주 화려한 퍼포먼스와 노래와 춤과 실력으로 지금까지도 세계적으로 일본, 미국 등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미국 뮤지션 차트에 5위에 랭크가 되었고 2022년에는 빌보드 200위 중에서 차트 3위를 이렇게 수상해서 방탄소년단과 비욘세 등으로 아주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인기리에 활동 중인 그룹입니다. 이 그룹이 데뷔곡이 있는데 그 데뷔곡이 해적왕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뱃노래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그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면서 노래를 들으시면 좋은데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춤은 아니지만 네, 좀 떨려가지고요. 네. 이제 닻을 올려라 어두운 맘을 걷어라 어디든지 we can go 우린 뭐든데 우리 따라오면 돼 손을 높이 들어 너와 나 타는 불빛 아래 찬란한 그곳으로 Step 1, 2, 3 and 1, 2, 3 Let's go! 이렇게.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해적왕이라는 노래는 그 10대들의 그 에이티즈 티네이저라는 그 뜻으로 만들어진 그룹인데요. 그 티네이저들이 10대들의 아주 패기발랄한 그 모습으로 힘차게 새로움을 시작하고 또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교도님들께서 4월에 한 달 동안 너무 애쓰셔서 오늘은 제가 모시고 저 광활한 넓은 태평양 바다로 좀 나가보려고 해요. 네, 지금부터 교도님들께 큰 범선을 한 대씩 드릴 겁니다. 네, 내가 항해사가 되어서 출발 승선에서부터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다다르는 미션을 드릴 겁니다.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불지라는 지점의 깃대를 제가 딱 꽂아 놓았는데요. 그 깃대에 얼마나 빨리 도달하실지가 오늘의 미션입니다. 풍랑과 많은 악천후와 그리고 그 암초 속에서도 끝까지 생존해서 살아남아야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항해사가 승선을 하는데 항해를 하는 동안 필요한 준비물을 정리를 해보았어요. 생활용품과 전자제품, 세면도구, 옷, 외출할 때 이 외출이라는 것은 중간에 혹시 다른 나라를 경유하게 되면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 그리고 업무 관련 필수, 문구류 등 가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생활용품에는 물티슈, 탈취제, 빨래망 등이 있고 리더기, 가습기, 돼지코, 온도 습도계, 전기면도기 이 외에도 업무에 관련한 선원 수첩이나 안전장화 또 돈 보관을 위한 여권 케이스, 랜턴, 드라이버 등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물건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안전한 항해를 또 태평양 바다 가운데에 우리가 종착지를 가려면 얼마나 많은 장비가 필요할까요? 배에 필요한 연료도 있어야 하고 먹을 식량도 있어야 하고 위험할 때 나를 구조해주는 안전 장비로 보조배나 구명조끼나 또 조난 수신기나 또 나침판이나 또 어려울 때 외롭지 않게 또 나와 함께 동반해 줄 수 있는 동행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에는 닷과 돛이 있습니다. 닷은 배를 한 곳에 멈추어 있게 하기 위해서 줄을 매서 물 밑바닥으로 가라앉히는 갈고리입니다. 그 갈고리를 물속에 내려서
흙 바닥에 박혀서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배를 정박할 때는 이 닻을 내렸다가 출발할 때는 이 닻을 올리게 됩니다. 배가 움직일 수 있으려면은 이 닻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배에 실제로 수신을 하는 그 표시 자체가 이 닻의 그림이 그 항해사들은 그 신호가 닻의 그림으로 뜬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무거운 돌을 달아서 줄을 매달아서 그 정박을 시켰지만 요즘에 큰 항공 운함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단한 체인이 아니면 그 닻을 끌어올리기가 어려워서 일일이 그 체인 하나하나를 연결 고리를 잘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이 안전한 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닻은 출발과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종착지에 도착했을 때는 끝과 종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돛에 달아서 바람의 힘으로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이제 하는 천인데요. 폈다가 접었다가 바람의 풍랑의 힘에 의해서 이것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의 강약을 조절하기 위해서 폈다가 접었다가 하기도 합니다. 바람을 잘 막기 위해서는 망곡도 구부러진 그 선도 잘 살려서 조작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어느 10년 이상 배를 탄 선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배를 10년 넘게 타봤지만 배를 타기 전에는 가족과 멀어지는 그 고통이 익숙하지가 않는다. 그만큼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도전할 때 그 도전이 굉장히 긴장이 되고 또 두려움도 되고 또 때로는 그리움도 되고 이러한 것들이 함께 동반하게 됩니다. 도전과 시작은 그리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나는 얼마나 항해할 준비가 되었나요? 교도님들 항해할 준비 되셨나요? 네, 목소리 크게 하셨는데요. 네, 교도님들의 목적지는 정하셨나요? 네, 불지를 향한 종착지는 감이 오시나요? 네, 이제 승선을 해서 막 출항을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벌써 출발해서 태평양 가운데를 이제 가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항해를 하다가 난관에 부딪혀서 잠시 표류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순항의 길을 원하지만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목적지에 다다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론 장비가 부족하기도 하고 운전 기술이 미숙하기도 하고 목적지 설정이 미비하기도 하고 풍랑과 암초와 또 악천후 같은 천재 악후 속에서 헤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는 매번 도전하고 또 도전하지만 이제는 지쳐서 끈기와 인내를 낼 용기조차 없기도 합니다. 무언가 이렇게 잘 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가시면서 무언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또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바로 현실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서 미스가 났는지, 그리고 어떤 장비가 부족한지, 그리고 내가 조난을 당했을 때 그 수신기를 통해서 누구에게 그것을 알릴지 이런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요즘 세상이 참 많이 시끄럽다고 합니다. 어른님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도대체 주인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다가 우리 멸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자주 듣게 됩니다. 나라 간의 전쟁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이권 다툼과 또 지진과 산불 또 가뭄 등으로 천재지변도 올해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더니 이제는 하락세여서 정말 도대체 뭐가 이렇게 안정을 얻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많이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작년에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1,600억 원의 피해를 남겼고 이로 인해서 어렵게 삶을 이어가던 20대, 30대 남성이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최근 3월에는 역삼동에서 가상화폐 코인 투자 실패로 인해서 코인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자의 재산에 앙심을 품은 이들이 납치를 치밀하게 계획해서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잔인하게 살해한 끔찍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정치권의 이권 다툼과 하루에도 수십 건, 수백 건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머리가 뜨겁고 정말 뉴스를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가 무사히 살아가는 것이, 또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또 저희들이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이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더욱 깨닫게 하는 요즘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시대를 미리 내다보시고 물질 문명을 통한 중생들의 고통과 병명이 어떠한지를 진단해 내놓으셨습니다. 대종경 교육품 34장에서 지금 세상은 밖으로 병맥의 근원이 깊어져 이것을 이대로 놓아두다가는 장차 구하지 못할 위경에 빠지게 될지라. 그 병은 첫째, 돈의 병, 둘째, 원망의 병, 셋째, 의뢰의 병, 넷째, 배울 줄 모르는 병, 다섯째, 가르칠 줄 모르는 병, 여섯째, 공익심이 없는 병이라고 하셨습니다. 마땅히 이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마땅히 그에 따르는 결함과 장래의 영향이 어떠할 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전세 사건이나 역삼동 사건처럼 끔찍한 일들은 우리가 돈의 현혹이 되어서 정말 앞도 뒤도 보이지 않는 무명의 업력으로 일어난 잔인한 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원망의 병은 내 자신을 보기보다 먼저 남을 탓하게 되고 늘 상대를 비난하게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망의 병이 일어나곤 합니다. 또한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공부 또한 내가 자력을 갖추기보다 그 타인의 의지에서 사는 것은 자력을 잘 갖추기보다 타인의 의지에서 살려는 그 마음이고,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공부는 상대의 특성에 맞게 불공을 하기보다 나의 방식으로 그 사람을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또는 그냥 치부해버리거나 이런 것으로 함께 살아가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잘 살고 다 같이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익심으로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남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러한 병맥을 이러한 병맥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세상의 난리를 마음 난리에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난리란 곧 세상 사람의 마음 나라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난리라. 마음 난리는 원래 온전하고 평안하며 밝고 깨끗한 것이나 사욕의 마군을 따라서 어둡고 탁해지며 복잡하고 요란해져서 한없는 세상에 길이 평안할 날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마음 난리라고 한 것이요. 또 세상 사람들의 마음 난리는 난리로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어찌 그 본말을 볼 수 있으리요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부법은 이 세상을, 난리가 있는 세상을 잘 평정하는 병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 난리는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도반님들, 마음 난리가 왜 일어날까요? 네, 복잡하고 시끄러운 마음 난리는 두 가지 요소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안의 경계와 바깥의 경계로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나의 내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내 안의 경계와 또 사회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바깥의 경계가 있겠습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바깥의 외부 경계와 만나서 잠재되어 있던 마음들이 올라오면 탐심으로 또 시기심으로 암한심으로 상대심으로 이기심으로 내 안에서 요동을 칩니다. 그리고 바깥의 경계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요인적으로 잘 되지 않는 사회적인 구조나 제도나 또 조직이나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또 의해서 또 지배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내 안의 문제나 사회의 문제로만 보기보다 이 양면을 어떻게 함께 잘 바라볼 수 있는가가 우리의 마음 난리를 평정하는 병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3대력 공부로 그 안과 밖을 치밀하게 잘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사막 공부를 통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욕심과 이기심과 시기심과 암한심의 마음들을 외부의 요인들과 잘 접목하여서 평화롭고 또 은혜롭게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인간의 인지가 발달되고 지능이 높아지는 요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단 IT 시대가 되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차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념의 차이, 출신의 차이, 종교의 차이, 나이의 차이, 계층의 차이, 강약의 차이, 제가 출가의 차이, 세대 간의 차이, 인종의 차이, 보수 진보의 차이, 이렇게 우리는 많이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 세계와 나눔의 세계를 근본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구하는 때에 있어서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대일원주의를 삼아 주셨고 대평화주의를 남겨주셨고 또 대상생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나눔과 차별의 시대에서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평등 사회, 더 대전반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도학과 과학이 병진되는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시대의 과제와 문제들이 우리 곳곳에 처해 있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크고 작은 경계들이 많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함께하는 이 문제들을 교법에서 찾아내지 못한다면 대종사님의 교법이 대도정법이 아닐 것이고 또 대종사님의 사명을 저희들이 이어간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합 활용케 하셨고 평화로운 대전반 세계를 위해서 이 교법과 불법이 반드시 해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항해를 해 갈 때 내 삶에서 실질적으로 살아가는데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목적지를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목적지가 지금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잘 설정되었는가? 혹시 너무 나에게 과한 목적지는 아닌가? 또는 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더 보완해야 될까? 그리고 가끔은 목적지가 맞지 않다면 방향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을 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안의 요소와 바깥의 요소를 잘 점검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요인들과 또 바깥에 챙겨야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참되력을 들이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타력의 도움입니다. 내가 혼자 하기 어려운 일들이나 또는 내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반복되는 그런 시행착오들을 혼자만 끙끙거리면서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스승이나 동지나 도반을 통해서 타력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과 해와 계를 통해서 법이 무엇이고 나에게 일어나는 마장이 무엇인지 잘 구분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때로는 법이 마로 보이기도 하고 또 마장이 법으로 보여서 욕심과 또 탐욕으로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생각으로 시사하는 수행력을 바탕으로 그 3대력과 함께 법과 말을 잘 구분해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사리연구 사리연구 조목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법문 문구인데요. 저희가 어떤 고민을 하거나 또 많은 연말을 할 때 너무 시간을 오래 끌고 길게 그렇게 고민하기보다 정말 결단을 내려야 될 때는 밝게 분석해서 빠르게 판단하는 그 통찰력이 있어야지만 또 지금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월 대각의 달을 맞아서 대종사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제 전산 종법사님께서 대각개교절 경축 설법에서 대종사님께서 나를 위해 오신 것을 알면 대종사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 전 인류를 위해 오셨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를 위해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제대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멀리 놓지 않고 가장 가까이 내 자신부터 또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서부터 먼저 실천을 해 가고자 합니다. 너른 망망대해에서 풍랑을 헤치고 저희들의 불지, 그 서원과 이런 대도와 또 저희들의 꿈을 향한 돛을 반드시 펼칠 수 있어야겠습니다. 때로는 좌절되고 때로는 풍랑에 헤매이기도 하겠지만 하고 또 하고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전진을 해 가야 될 것입니다. 대종사님의 종착지가 나의 종착지가 되고 대종사님의 서원이 나의 서원이 되고 대종사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고 대종사님께서 바라시는 광대무량한 세상이 내가 바라는 세상이 일치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부터 또다시 불지에 닻을 올리고 전진하고 또 전진해서 반드시 태평양 불지의 바다에 깃발을 꽂으셔야겠죠? 네. 네. 우리가 바라는 서원과 또 그 대가를 반드시 성취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대보훈자들이 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대각개교절을 맞이해서 다 같이 다 함께 전진해 나아가도록 노력합시다. 이상 저의 설교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